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일은 일본에서 새 천황이 즉위하는 날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퇴위한 아키히도 일본 천황에게 한일 관계에 기여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서한에서 언론이 쓰는 일왕 대신에 천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는 일왕이 아니라 다 천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키히도 천황이 재위기간 중 평화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한일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퇴위 이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본 천황 즉위를 축하하는 축전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셨던 아키히도 천황님께 감사드린다. 님이란 말을 붙인 것은 조금 과거원 비례로 느껴집니다. 천황께 감사드린다고 하면 되지. 천황이란 극존칭이 있으면 그 뒤에 님이라고 안 붙여도 됩니다. 왕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일왕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일 양국이 새로운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호칭을 놓고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일왕이라는 말은 1980년대 한국 언론이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일왕이라고 쓴 적이 없는데 이것은 지금 언론이 잘못 쓰는 겁니다. 천황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불러달라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야죠.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본 언론이 중통령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천황은 일왕이라고 격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우방국 사이는 기분이 좋아야죠. 그런데 김정은은 왜 국무위원장으로 불러줍니까? 김정은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불러주면 안 되죠. 나라 국자가 아니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라고 해버리고 국무는 떼야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중국 황제는 왜 황제라고 부릅니까? 중국 황제나 일본의 천황이라는 황제 명칭이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다 엠퍼러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 엠퍼러 즉위식을 하지 않고 킹 즉위식이라고 우리 영자 신문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 호칭 문제에서 지나친 이념을 집어넣으면은 이 모든 게 흐려져 버립니다. 이 명칭이 명사가 잘못되면은 그 문장도 이상하게 뒤틀려 버리고 그 명사를 쓸 때마다 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시대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강점된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강점이라고 하면은 그 말 속에 이미 한일 관계를 더욱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제강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분노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억하심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이제 일본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일본과 과거의 일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문재인 정권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친중 반일 정책을 썼다가 나중에 후회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말에
종군 위안부의 최종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정신을 깬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연설하면 요사이도 친일 타령합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빨갱이,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를 빨갱이로 몰았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친일 드라이브를 하고, 더구나 최근에도 여당,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서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외구라뇨, 외구. 한국인을 가리켜서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논법대로 하면은 천황님이라고 표현한 이낙연 총리, 천황이라고 표현한 문재인 대통령도 토착 외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구분법에 의하면,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의 국사관 대학을 나왔는데, 이 국사관 대학은 조선 병합의 인맥들이 만든 대학이고, 그 대학의 근학 이념은 정한론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의 정신을 받들지 않은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2년 다닌 딸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천황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토착 외구다라고 해야 그게 균형 있는 논평 아니겠습니까? 균형 있는 논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천황님이라고, 또 필요할 때는 친일 타령이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이 역사 유령과 싸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의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보다는, 김정은보다는 아베와 일본 정부,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 정부를 더 미워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이제 천황 정유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겠지만은, 만약 망한다면은 저는 한일 관계의 파탄 때문에 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 반일은 결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와줍니다. 무조건적 반일, 감정적 반일, 사리에 맞지 않는 반일. 지금 일본을 군국주의자로 욕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일 중에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일본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세계의 문명국가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문명국가와 멀어진다는 것은 대륙국가 쪽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버티고 있는 대륙에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평등이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한미일 동맹관계입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는 가치동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관계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민족은 같으나 가치관이 다르므로 적대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도 아니고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도 아닙니다. 나라는 항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듯이 나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과 굴욕의 조선조 말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의 일본도 군국주의 시절의 1930년대의 일본이 아니란 것. 더구나 그 일본에 7개 미군 기지가 있고 이게 유엔군 후방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남침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에 전투기와 함정을 보내는 후방기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은 결국 그 모든 잘못은, 그 모든 폐해는 한국인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잃는
결론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황이란 말을 쓴 문재인 대통령, 천황님이라고 표현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토착 왜구라고 비판할 용기가 없으면 민주당은 때늦은 친일 타령, 친일 마녀사냥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무조건적 반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